오늘 새벽 5시에 파월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파월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조금 주목이 되면서 시장에 하락세를 조금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 정도 조정은 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어떻게 보면 상승했던 파동에 대비하면 너무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너무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오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건강한 조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브리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07포인트 0.47%가 조정받은 43,750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0.64%, S&P 500 지수 0.6% 조정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버티고 있었고 CPI, PPI 지표들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방 압력에 걸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이 정도 조정은 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어떻게 보면 상승했던 파동에 대비하면 너무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너무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오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건강한 조정입니다. 이 조정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또 시장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상황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파월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파월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셨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조금 주목이 되면서 시장에 하락세를 조금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미 앞서서 FOMC 이후 Q&A 구간 등 이런 구간들에서 파월연준 의장은 급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경제 강세를 감안할 때 그냥 금리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말 하나 한 게 약간 촉매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그보다 앞서서 새벽 2시 제가 그 시간에 또 트레이딩하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각 언론사 몇 군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씀하시길 전기차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측면은 전기차 섹터를 밀어내기 너무나 좋았던 멘트인데, 결국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테슬라가 밀려버리면서 이미 시장이 꺾이는 기조가 나왔고, 새벽 5시에 마지막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이 강하게 걸리면서 하락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미 사실 애견된 조정이고,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눈에 띄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결하게 넘어가면 그냥 간결하게 넘어갈 부분인데, 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그다음에 엠파이어트 제조업 지수 등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굴스비 총재가 있고 콜린스 총재가 있고 윌리엄스 총재들이 또 나와서 연설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해당 부분의 민감도를 다소 높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온 조정 자체는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눈에 띄게 나쁘다라고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현물들의 위치들이 특히 이제 테슬라,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날아간 것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죠. 날아간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헷갈려버린 게 이 상황인데, 어제 전기차 얘기를 해버리는 거에서 흔히 말해서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왜 멘붕이 왔냐면, 아니 트럼프랑 원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그렇게 베스트하지가 않았어요. 완전히 베스트가 아니었던 게,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굴뚝산업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혁신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두 가지 산업이 중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가 사실 안 좋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이 일전에 그 저격 사건이 있었을 때 이후에 갑자기 지지 선언을 하면서 완전히 뭐 후원자가 돼버렸죠. 후원자가 돼버리면서 지금 정권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말을 안 할 거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가 저항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정권의 중심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규제 철폐 때문에 본인이 앞장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당탕탕탕 해버리는 거죠. 고가 대비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가격한 이격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갭 조정은 무조건 메꾸게 돼 있습니다. 이 조정 정도는. 제가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갭 조정을 메꾸러 가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을 분명히 겪는다라고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이격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급하게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던지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온 거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접목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도의 조정은 그냥 상승폭에 대비하면 그냥 귀엽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장은 지금 2,500 깨졌더니 2,400도 깨먹고 앉아있는 상태. 삼성전자가 5만원 깨먹더니 4만원 보고 있는데 오늘 반등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반등일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밀리는 걸 봐보세요. 그냥 뭐 일직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 조정은 아주 건전한 건강한 조정이었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냐, 가격 조정으로 갈 것이냐, 기간 플러스 가격 조정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 요지인데, 지금 봐서는 기간 조정의 경향이 좀 강한데 가격 조정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나 앞서 우리나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가 2500선이 깨지니까 2600선이 깨지고 2500선이 깨지니까 거의 투매 형태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물량을 쏟아내서 보시면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용 물량들도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도 같은 포지셔닝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은 무슨 신용에 대한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43,000 레벨대를 이제 공략당하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S&P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단기 평선 5일선들을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조정 신호가 이미 들어온 상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을 깊게 갈 것인지 깊게 안 갈 것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눈치로 가는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도 사실 그게 뭐 엄청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지난 FOMC 때 30분 이상 했었던 인터뷰에서 충분히 했던 얘기를 그냥 고스란히 했던 부분인데,
뭐 언론에서 지금 갑자기 쓰는 멘트가 파월 의장이 매파적이래요. 뭐가 매파적이에요? 원래 했던 말을 그냥 했는데 그게 매파적입니까? 증시가 빠지면 매파적인 거고 증시가 안 빠지면 매파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원래 했던 말 그냥 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참고로 저 그 시간에 봤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FOMC 때도 봤었고 그때도 봤고, 왜냐면 제가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익절 때문에 저희가 익절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심심해서 보고 있었는데 뭐 전혀 제가 봤을 때 아주 특별한 내용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냥 시장이 그냥 빌미를 찾기 위해서 사용했다. 이게 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빌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썼다. 이게 좀 냉정한 표현인 것이지, 뭐 갑자기 이분께서 멘트가 매파적이었으면 저도 역시 뭐 제가 중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 굉장히 갑자기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변하셨죠?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해드리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늘 하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금리를 너무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거 뭐 늘 하시는 말씀이라. 근데 시장은 그게 이제 조정의 빌미를 삼았던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도 있게 보실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전기차 쪽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저께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네이버 포털에서 봤는데, 네이버 포털에서 어제 속보로 요거 나온 거거든요. 이게 원래 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원래 했던 얘기예요. 로이터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를 노렸다는 게 보다는 모든 곳들을 노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바이두 이런 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을 견제하는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임팩트는 아니라 이거죠. 근데 이게 원래 했던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또 차별화 정책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유럽산, 한국산, 중국산 이런 데를 조금 배제하고 우리 자국차, 뭐 미국차 위주로 세금을 조금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단순하게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워낙 상승 이격도가 강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이격도가 강했던 상태에서 그 상승 이격도를 소진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은 저런 멘트들을 콕 집어가지고 그냥 매물화를 시켰다라고 그냥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조정이 임팩트는 없었고 약간 하락의 기조가 있었지만 너무나 뭐 큰 충격의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장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제,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목요일, 목 이틀 동안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내용이고, 강조해드리면서 시장 어차피 지금은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난 할 얘기는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서서 이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상이 됐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저는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봤을 때 전혀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해야 될 조정을 한 것 같다 정도밖에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두루게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현물 쪽에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지금 반도체 섹터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 일론 머스크에 있는 테슬라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 TSMC가 먼저 제일 타겟이 됐어요. TSMC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됐고, TSMC가 타겟이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입, 특히 AI 관련된 신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입 제한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TSMC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때, 엔비디아는 그래도 지금 약간 선방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AMD, TSMC가 정 상태가 좋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날아가기 전까지 사실 주가를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했던 건 반도체였어요. 근데 반도체 섹터가 지금 주가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왜곡이 약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워낙 테슬라가 지금 시총이 급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시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커버링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트를 보시면 나오지만 조정을 받은 폭이 좀 있는 편이에요. 추세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투수이자 대장이자 모든 것에 대해서
만능 해결사였던 누가? 엔비디아가 지금 없어요. 엔비디아가 원래 나스닥에서 있었는데 다우지수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빌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둔화, 거긴데 그 부분을 메꿔줬던 것이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공석이다. 지금 힘이 빠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과연 주가가 깊게 갈 것이냐, 짧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는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은 저는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면 오늘 매매를 좀 아주 일찍 붙일 거예요. 아주 매매를 일찍 붙일 거고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매매를 빨리 붙여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새벽까지 끌고 왔다가 지금 아침에 바로 입절을 치고 지금 간망 중립인 상태인데 오늘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생각을 뭐냐면 제가 매매 전략 그냥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를 했을 때 반등이 들어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소소하게 이루어진 기술적 조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깊어지고 하방으로 그냥 쏘는 힘이 더 강해진다고 하면 그때는 심각도를 좀 더 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아직까지는 장 자체가 강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한 번 더 무너져서 2700선 나스닥 기준이에요. 2700선 이런 구간들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주가의 하방 압력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위치를 어느 정도의 가격권을 형성하면서 박스권으로 형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부분을 형성하지 못하고 하방 압력으로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판가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남아있는 내용들,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뭔가 부담되어지고 굉장히 우려감이 있어 보이고 되게 두렵고 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미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노출된 지가 오래된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고 제가 예상이 됐던 게 아니고 시장에서 예상이 이미 됐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10년물 국채금리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10년물 국채금리를 제가 계속해서 위협 수위를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오늘도 지금 날아가서 4.4, 4.4까지 또 날아가 있는 단계인데 이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약간 삐끗한 멘트만 던져도 주가가 부담을 확 받는 거죠. 왜냐면 국채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금리를 인하했으면 국채 좀 떨어지는 게 통상적이라 맞다 이거죠. 경기가 좋든 뭐가 됐든 이게 맞는 상태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를 했든 말든 난 내 갈 길 가겠다고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최초의 금리 인하 결정했을 때 FOMC 회의 때도 그 기자가 그 질문을 했죠.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우리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이거의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였어요. 근데 그게 내관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어제 이제 그런 약간 뜨뜨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긴장을 확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될 단계고 제 브리핑을 통해서 잘 대응하셨던 분들은 잘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나타났던 부분들이 너무 심각도가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여기서 현재 위치들에서 조금씩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경계 태세를 시작할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브리핑, 이번 주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감해드리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 투자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